입원한 지 8일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퇴원한 이 대표의 첫 마디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이런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죽여 없애는 정치.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자, 그런데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이 발언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바로 지난해 9월 검찰이 제기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자,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 퇴원 후에 첫 마디를 무엇으로 할지 상당히 고민을 한 끝에 내놓은 말인 것 같은데 해당 이 발언,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치, 왜 이 단어를 골랐을까요? 일단 그 정치인의 워딩이라는 게 사실 똑같은 발언을 다른 상황에서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어떤 인상적인 또 다른 단어를 고를 텐데 그 똑같은 워딩을 고른 의미는 아마도 그때와의 상황의 유사성을 조금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구속영장이 실질 심사 전에 사실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계에서도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으니까 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영장 기각에 가장 놀란 게 이 대표다 싶을 정도로 조금 의외의 결과였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는 부활했다 그런 평가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때의 워딩을 다시 씀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다시 이제 물론 이제 그 피습 직전에 어떤 뭐 정치적으로 그런 뭐 위중한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다시 본인이 정치적으로 부활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사실 이 사건이 사법적으로 일단은 경찰이 송치를 할 때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낸 사건이거든요. 정치적으로 고립된 사람이고 공범도 없고 같이 특히나 뭐 또 뭐 당 차원의 당의 다른 인사랑 모의한 것도 없는 그런 사건임에도 이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치 이게 어째 마치 진영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본인이 포장을 한 그런 언사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망인의 돌출 행동에 의한 사건을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낸 사건으로 바라보게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희생양인 것처럼 이제 본인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특히 경찰 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축소를 하려고 그래요? 라는 듯한, 왜 이렇게 수사를 대충 하고 끝내요? 라는 듯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 수사 과정이 좀 소극적이다, 미진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건 현장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은 물청소로 사건 현장의 흔적을 지웠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데크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고 지혈을 한 붕대, 거즈, 수건의 핏자국입니다. 이 사진만 봐도 과다출혈, 중상이 짐작되지 않습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섣부른 문자는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의 진원지가 된 만큼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의 주장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본인이 이제 사진까지 내면서 뭐 피가 막 흥건했다, 혈흔이 흥건했다 그러면서 저렇게 사진까지 물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화면을 처리를 했습니다만 아니 다시 가봤더니 이 다 핏자국 다 어디 갔느냐, 왜 이렇게 다 빨리 지워버렸냐, 물로 청소를 해버렸냐 하니까 경찰에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고 따라서 혈흔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자 경찰 수사를 저렇게 못 믿겠다. 소방관들의 발표를 왜 1.4cm인데 1cm라고 했느냐. 또 부산 의사들도 못 믿겠다. 지금 이런 것들 못 믿겠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 소방의 그 초기 상황 파악을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또다시 대테러 본부에 또 상황실로 올라갔는데 대테러 본부가 그 상황을 전파한 것도 가짜 뉴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흉부외과 의사 인재 영입을 한 흉부외과 의사가 또 서울대 병원에서 브리핑을 안 하니까 브리핑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때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짜뉴스가 진원지가 지금 경찰과 소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경찰과 소방을 못 믿으면 물론 경찰과 소방이 이런 일을 처음 겪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이 지금 비습을 당한 권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어 이것을 뭐 공개할지 여부 뭐 용의자를 공개를 해야 되는 신상을 공개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좀 혼선은 있기는 하지만은 큰 줄기에서는 그 소방과 경찰 그리고 대테러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까지 나섰기 때문에 일단 그게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검찰로 이제 송치가 되면은 검찰은 더 못 믿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검찰은 더 못 믿지 않습니까?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금 특검 아니면 또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저번에 정청래 그 최고위원도 뭐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국정조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정조사를 가면은 이게 경찰 수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초기 현장부터 어디 병원으로 이송한 문제, 헬기 이송 문제. 헬기 이송 문제, 부산대 병원에서 어떻게 처치를 했고 부산대 병원에서 처치 못한 걸 서울대 병원에서 처치를 했는지 진료 기록까지 다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경찰을 못 믿고 그래서 국정조사 하겠다면 해보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너무 정치적인 그 배후가 있고 마치 업무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도 더 그 좋을 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질문까지 드리는 게 조금 고민스럽긴 했습니다만 이 사건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그때 이 흉기로 피습당했을 때는 당시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대전 은요 한마디에. 이번 사건이 총선까지 이어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사건과 관련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는 피해자죠.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입원 과정에 수술하고 입원하면서 병원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하는 전원 논란, 특혜 논란 때문에 이 상당히 동정 여론이 많이 희석화돼 버렸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동정 여론이라는 그러니까 정치적 파장은 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범인인데요. 범인이 지금 이제 단독 범이냐? 지금 경찰은 단독 범이라고 이야기하고 배우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또 검찰이 또 후속 수사를 할 건데 진짜 이 배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배우가 없다는 결론이 만약에 뒤집어질 경우에는 파장이 엄청 커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경찰의 수사 결론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는 큰 파장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게 거의 지금 범행의 의도잖아요. 예. 범행의 의도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이 지금 양극단의 이 지금 진영 정치의 이 폐가 낳은 이 지금 하나의 사건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 양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정치적 혐오와 이 좀 분노를 상대에 대한 악마로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우리 사회의 반성이 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럼 양극단의 정치를 완화할 수 있는 거중 조정할 수 있는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제3지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3지대의 빅텐트론이 사실은 반면과 반윤의 이 결합이라면 정치적 명분이 완전히 없는데 그러나 양극단의 정치를 거중조정하고 뭔가 일종의 정치의 다양성을 위한 하나의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파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피의자 김 씨 습격범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뭐 질문을 하는데 보통은 고개 숙이고 막 그러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검찰에 송치될 때도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본명문은 언제 쓰셨어요? 서명 전에 쓴 겁니다. 범명 혼자 계획하신 겁니까? 예.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걸 누구하고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제가 보편물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네, 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과시적 행동을 보이는 이런 범죄 행위 아주 당당해요. 네, 앞서 보셨다시피 고개를 꼿꼿이 들고 호송차에서 내릴 때 숙이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건 이 대표를 향한 게 아닌 국민들에게 한 소리였고요. 또 조력자가 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한 거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오히려 누구하고 계획하겠냐 반문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겁니다. 김 씨는 수사 초기에도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도 좀 들어보죠. 이런 자기 확신범 이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법정에 많이 출입하는 양경지도 이런 사건은 정말 드문 케이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사람의 심리. 일단 지금 이제 저희 뭐 취재진들이 그 8쪽짜리 이른바 변명문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 많이 요청을 하는데 네. 경찰이 뭐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좀 얘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대표 재판이 연기되는 등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데 불만을 품었다. 어허.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을 공천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저거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이제 저 사람의 이제 주장이지만 저 사람의 어찌됐든. 주장인데 예. 저런 주장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확신범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해 의도를 본인이 자백하는 경우 정말 없는데 그걸 스스로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런 사건의 모양이 이 사건이 단독범행이라는 예. 그런 경찰의 결론에 어떻게 보면 조금 신빙성을 더해주는 그런 사실들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저런 범행 동기들을 만약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상의를 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너무 그렇죠. 네 말도 안 되고 정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본인이 실제로 저렇게 떳떳하게 막 자랑스럽게 내놓고 얘기를 하고 얼굴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사건의 범행은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경찰 발표대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이 정도로 하죠. 지금 이러면서 이제 재판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이제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됐는데 또 이번에는 판사가 그만둔 거예요. 공직선거법 그동안 1년 안에 하라고 했는데 그거 계속 끌어왔잖아요. 근데 이 재판을 맡아온 판사가 돌연 사표까지 내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만 사표를 낸 때까지 과정, 이유 뭐라고 합니까? 일단 이유에 대해서는 출신 지역들 비판을 받아온 게 되게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신 지역 비판이 억울하다? 네, 그렇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인데요. 이 사직하면서 서강대 법대 구공학번 동기생 단체 대화방에 이제 억울하다는 글을 남긴 겁니다. 예. 호남 출신 강 부장판사는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의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답답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법 사건인 만큼에 1심을 6개월 안에 끝냈어야 됐는데 지금 이 대표 재판 16개월 넘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자의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취지의 항변을 한 겁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사실 이 선거법 재판이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 강 부장판사가 사직을 해서 총선 전 판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강 부장판사뿐 아니라 배석 판사 2명도 다음 달 인사 대상이라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새 재판부가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법원의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재판하다가요, 한 2월 되면 판사가 바뀌어요. 그럼 그 판사님 원 기록 다시 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재판정에 간 뭐 피고인의 입장이든 피해자의 입장이든 검사든 빨리 재판을 끝내야 되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판사 바뀐다고 또 하세월이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14면입니다.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저분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판사입니다. 이 판사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미국에서는 재판 중에 판사가 사표를 내고 그냥 떠난다? 아유, 나 사표 낼래 모르겠어. 내가 무슨 사또도 아니고 원님도 아니고 뭐 어떡하란 말이야. 미국에서는 용납 못하는 일이랍니다. 자기 재판 선고 않고 그냥 나가면 이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 양심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만한 행동이다라고 미국에서는 판사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뭐 컨센서스 뭐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그 강판사 절개기인데 저는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자, 본인 말대로 증인이 50명이 넘는 재판을 그러면 왜 2주에 한 번씩 기일을 잡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내에 선고하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본인 말대로 이게 지금 증인이 50명이 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씩 잡아서 끝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강판사가 중간에 이어받은 사건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정말 이 실상에 뭐 사표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더군다나 본인이 매듭을 짓고 나갔어야 되는 사건인 거죠.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열심히 지금 재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사자들한테는 평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런 사건을 판사님 좀 제발 좀 공정하게 열심히 좀 들여다봐 주세요. 사건 기록 보면요.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처럼 쌓여 있어요. 이게 뭐 A4 용지 한두 장이 아닙니다. 뭐 몇백 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진짜 어떻게든 그 소송에서 이기려고 별거 다 준비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소송을 하는데 그거 읽어보는 시간도 있지만 그래놓고 2월 달 인사되니까 난 몰라 난 나갈래. 아니면은 나는 이제 옷 벗을래. 그리고 어디 가시는데요?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로펌 가시잖아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뭐 헌법적으로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로펌에 가든 어디에 가든 그 자체가 뭐 불법이거나 위법인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재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지금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제 중앙지법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이거 본인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좀 뭐 속된 말로 본인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예. 그동안 계속 재판 지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재판의 신뢰하고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권 파장 조금만 더 들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에서 저도 들은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재판이 이번 달부터 주 3회가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 재판뿐이 아니고 이재명 그 주변 뭐 이하영 재판이나 뭐 김용 재판, 정진찬 재판이 많은데 좀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이재명과 관련된 선고를 제일 먼저 하는 판사는 이게 그 극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에게 문자 폭탄을 엄청나게 맞고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서로 내가 안 하려고 그 이재명과 관련된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다 이 뒤로 미루기 경쟁을 한다는 거 일종의.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인이 강규태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2월달 인사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닌데 이게 자꾸 시간은 다가오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냥 뭐 나가버린 것 아니냐, 무책임하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